2013년 8월 중학생이었던 여학생 15살 장미는 고등학교 배정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아 기쁨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등학교 시험 쳐가지고 명문고, 특수고 등등 들어갔죠. 이때 중국도 고등학교 배정시험을 잘 쳐야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딱 이 시험에서 장민이 그냥 794점으로 전교 1등을 너 가고 싶은 고등학교 다 갈 수 있다. 딸의 이런 성적에 아빠 엄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기쁨에 젖어있던 8월 17일 오후 장민이 수업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장민!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 나 부른 것 같은데? 장민의 시선이 멈춘 곳엔 건너편에 한 차 안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는 중학교 담임선생님 허생강이 있었어요. 허생강은 장민 일로 와봐. 너 이번 시험에서 1등 했다며? 아유 장하다 장해.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지? 여기까지는 여느 선생님이나 다 제자에 대한 사랑, 관심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말들이죠. 허생강은 덕담이나 조언 같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걸 더 중점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등등 이것저것 알려줄 테니까 선생님 집에 가서 얘기 좀 더 할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장미는요, 당시에 자기 중학교 담임선생님이었어요. 늘 좋았던 선생님. 그러니까 별 의심 없이 지금 집에 가긴 가야 되는데 잠깐 선생님과 얘기하는 건데 별일 있겠어? 그렇게 선생님을 믿고 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때 차에 딱 타자마자 장미는 내리고 싶었어요. 왜냐? 밖에 서가지고 대화할 때는 몰랐는데 선생님 차에 딱 탔더니 술 냄새가 아주 그냥. 선생님, 술 드신 거예요?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좋지 않은데 저 그냥 집에 갈래요. 차에서 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생강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 괜찮아. 선생님 술 많이 안 마셨어. 선생님 운전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걱정하지 마. 전 그러면 선생님이 집까지 태워다 줄게. 그러면서 데려간 곳이 집은 무슨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자기 집에 온 허생강은 아유 들어와. 선생님 집은 처음이지? 그냥 편하게 네 집이라고 생각해. 아유 걱정하지 말라니까. 선생님이 늦지 않게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런데 이게 장민 입장에서는 좀 낯설죠. 그렇게 처음에는 진짜 고등학교 공부 이야기, 대학교 이야기, 이런 거를 하는 듯 선생님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장민, 고등학교는 말이야. 거실 말고 여기 선생님 방에서 얘기할까? 보여줄 것도 있고. 그게 더 낫겠다. 일로 와봐. 여기서 들어온 느낌이 싹 들죠. 이때 장민도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괜히 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집 안에 발까지 들여놨잖아요. 난감한 상황. 무언가에 이끌리듯 선생님 침대가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장민이 방 안으로 들어온 걸 확인한 허생강은 갑자기 문을 딱 잠그고 이때부터 180도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정말 무섭다고. 거실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눈빛이 되게 선해 보였던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오니까 문 잠금과 동시에 눈빛이 악마로 변했어. 갑자기 그 어린 장민을 힘으로 막 누르면서 성폭행하려고 이놈이. 놀란 장민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저 집에 갈래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놔주겠습니까? 사람이요 진짜 죽겠다 싶은 순간이 오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해요. 이때 중학생이었지만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치니까 이게 한 번에 제압이 안 돼.
제압하면서 내가 하고자 한 걸 해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네. 그래서 방향을 바꿔 갑자기 허생강이 막 욕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한 손으로는 목을 조르고 또 한 손으로는 베개로 얼굴을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학교 끝나고 돌아오던 그 고작 중학생 15살의 어린 생명을 끊어놓은 거예요. 전교 1등으로 이제 미래가 창창했던 애를, 이 썩을 것이.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잔혹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놈은요, 그 어린 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거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바로 이 장민 시신을 질질 끌고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곤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토막을 내요. 같은 시각 8월 17일 저녁 장민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진작 왔어도 왔을랜데 애가 집에도 안 오고,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업 받고 나갔다는데 애가 어디로 간 거야? 엄마 아빠 밤새도록 학교 주위, 집 주위 다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찾지 못했고 다음날 18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학교 탐문 수사와 장민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허생강이 장민을 유인했던 날 17일 오후, 그날 사실 그곳에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장민의 친구가 모든 걸 목격한 겁니다. 저 허생강 선생님이 장민 불러 세우더니 둘이 뭐라 막 얘기하더니 장민이 선생님 차에 타는 거 봤는데? 완전 중요한 단서죠. 바로 경찰은 20일 허생강 집을 찾아갔고 그 집 수색을 시작하는데, 집은 되게 깔끔하게 정리된 듯 사건과 무관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죠. 허생강의 집 쓰레기통에서 피 묻은 옷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옷이 이거 우리 딸이 입고 나갔던 건데, 장민이 실종 당일 입고 나갔던 코트. 그 코트가 왜 허생강 집에 있으며 그 코트에 왜 피가 묻어 있어? 바로 체포된 허생강은 얼마 안 가 순순히 자백을 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시신은 어디 지역 저수지 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시신까지 발견했어요. 옆에가 이웃인데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놈이 아이의 몸을 8조각 냈다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시신이 토막 나져 있었는데 손과 발 다 있는데 머리는 어디 있어? 머리가 없는 거예요. 경찰은 다시 물었죠. 야, 너 이 아이 머리는 어쨌냐? 수상함의 경찰은 다시 허생강의 집을 수색하는데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장민의 머리를. 어디서? 밥솥 안에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밥솥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잘게 썰어진 장민의 머리와 머리카락 뭉치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옆에가 실제 그 머리카락 뭉치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엄청 이게 얼마나 역겨운 상황입니까? 이걸 본 경찰들 밥이 넘어갔을까요? 실제 이 충격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당분간 좀 쉬다 오겠다고 한 경찰들도 있었대요. 이놈이요, 몸은 다 잘게 썰어가지고 버리고 머리는 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 깡깡한 머리도 다 잘게 썰어가지고 밥통에 넣고 삶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두 손으로 그걸 막 주워 담고 다 했다는 거잖아요. 미친놈이에요 정말.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요, 이 사건 전까지 이 허생강 10년 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엄청 우수사원, 우수 선생님으로 2번이나 뽑힌 남자였다는 겁니다. 잘 웃는, 예의 바른,
좋은 남자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집안이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그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용돈이나 이런 걸 막 여러 번 지원하기도 했었다고.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허생강의 주위 사람들이 좀 많은 충격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고요. 아내도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아내와 허구한 날 싸워. 그래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남자였어요. 아내와 사이도 안 좋으니 성관계 있었겠습니까? 혼자 풀거나 뭐 그랬겠죠. 그날 또한 허생강은요, 술에 만취 상태였습니다. 혼자 뭐 이래저래 우울하고 외롭다면서 술을 한 잔 딱 걸치고 차를 몰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때 딱 눈에 띈 사람이 장민이었던 거예요. 자기 제자. 그런데 이때는 자기 제자가 아닌 여자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시꺼먼 속내를 숨긴 채 장민, 일로 와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선생님이 이것저것 팁 좀 알려줄까? 꼬드긴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속에는 온통 이 어린, 그 자기 딸보다도 어린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 비릿한 썩은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서 더 역겨운 건 이 선생이라는 게 자기 제자를 이렇게 죽이고 시신 처리까지 다 하고 나서 보인 행동이에요. 그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우 다 했다. 이제 나가서 놀아야지. 바로 17일 저녁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 포커를 칩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 제자를 죽인 거에 대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생각, 죄의식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잔인한 사람이 제자를 이성으로 보고 이딴 짓을 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모범 선생님이라며 2번이나 우수 표창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여기까지도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건요. 허생강이 잡히고 경찰 조사를 하면서 당연히 이 피해자 장민의 부모님들과도 맞대면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은 이때 죄송하다면서 사죄를 하게 되는데 이놈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장민의 부모님의 얼굴을 딱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그쪽도 원하는 건 돈 아니에요? 딸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뭐 어쩔 거야. 돈 얼마 줄까요? 원하는 대로 말해봐요. 그대로 줄게. 사죄는 개뿔. 돈 줄 테니까 합의하자고. 하겠습니까? 똑같이 밥솥에 삶아 버려도 모자랄 판에 합의하겠어? 그냥 옆에가 아버지가 그 남자가 내 딸을 삶았다고 죽였다고 우시면서 막 인터뷰하신 거예요. 죄의식조차 없는 이런 허생강의 행동에 장민의 가족들은요, 죽여야 된다, 사형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느꼈나 봐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나 사형 나오겠다, 나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지 죽는 건 또 무서워. 그래서 이놈이 구치소에서 갑자기 미친 사람 연기를 합니다. 아, 뭐가 보여요?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요? 제가 정신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이를 죽인 거예요. 하도 난리 치니까 이때 정신감정 진행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실제 정신감정에서는요, 정신병이 있는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그 정신감정에서 나온대요. 이때가 딱 그랬습니다. 와, 이거 진짜 웃긴 놈이네. 허생강 연기하지 마. 정신감정 결과 너 연기하는 거라고 다 나왔어. 아주 지는 죽기 싫어가지고 발악을 하는구나. 당연히 재판 결과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런 판결에 무슨 낯짝인 건지 허생강 바로 항소해요. 나 초범인데 왜 사형이에요? 다행히도 이런 허생강의 항소는 기각. 법원은요,
허생강이 인민교사로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학생을 강간하고 살해했으며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체를 토막냈고 교사의 이미지를 모독했기에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고 판단. 원래 형인 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생강이 사형을 받았다 한들 살아있던 내 딸은 사라졌고 이제 이 아이의 가족은 압력솥에서 낚아올린 머리카락 몇 올만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잃어본 것도 없이 너무 허망하고 억울하게 가버린 딸. 1등 했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때가 이 소녀의 마지막 감정,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경악스러운, 진짜 찢어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중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